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4일,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등이 나타나는 곳이 많은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동대와 경북 도립대가 통합 출범한 국립경북대학교가 첫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입생들의 포부와 학교의 비전을 취재했습니다. 신분증이 내 스마트폰 속에 쏙 들어오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5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에서 세포 배양식품 분야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4일,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지역별 적설량은 경주 토함산 13.7cm, 대구 팔공산 9.5cm, 청송 주황산 4.6cm를 기록했습니다. 군도 3호선 영주 고치령과 지방도 910호선 봉화 석계제 등 일부 도로는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는 한때 순간 풍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끝난 3월 첫 화요일, 안동대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하며 출범한 국립경북대학교에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대학에 첫 발을 내디딘 학생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국립경북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포부와 학교의 비전,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가 통합하며 2025년 3월 국립경북대학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교명과 함께 받는 첫 행사는 입학식. 총장의 입학 허가와 함께 신입생 1,400여 명이 국립경북대 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으로서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푼 학생들. 저는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고 여기저기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학과에 합격해가지고 너무 기뻤고요. 다닐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실습 같은 거를 실제로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국립경북대로 거듭나며 학교에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전과 인원과 횟수 제한을 없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학과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자치행정과 보건미용과 등 6개 학과는 폐과됐고 아동사회복지학과는 유아교육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유아교육과는 교육부로부터 입학 정원을 30명 배정받으면서 학생들이 유치원 정교사 임용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강의, 실습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했습니다. 도립대와 통합을 통해서 유아교육과 4년제로 새로 출범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정교사 양성과 그다음에 질 높은 유아교육의 제공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글로컬 대학 출범과 더불어서 저희가 유아교육과 신설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경북대는 지역과 산업, 학교와 연구기관이 협업해 경북 백신 산업을 함께 이끌어가고자 바이오와 백신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지정했습니다. 향후 의대를 유치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고요.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활 동안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돼 교육부 지원을 받게 된 국립경북대. 지역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신분증이 내 스마트폰 속에 쏙 들어오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렸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는 28일부터는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동구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창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합니다.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QR코드로 접속해 안면 인식 등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잠시 후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속에 저장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근처 그냥 편의점 갈 때도 좋을 것 같고, 뭐 병원 진료를 본다거나 주변 뭐 금융권에서 은행 업무를 본다거나 그럴 때도 스마트폰만으로도 다 업무를 볼 수 있어서 그 점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QR코드 방식과 IC칩 방식 두 가지입니다. QR코드 방식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스마트폰을 바꿀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IC칩 방식은 스마트폰을 교체해도 다시 인식시켜 사용할 수 있지만 비용 10,000원을 내야 합니다. QR코드 방법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고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지나면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재발급받으시면 되고요. IC칩 주민등록증은 휴대폰에 등록이 바로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오는 28일부터는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경상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5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에서 세포 배양식품 분야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의성군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2,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올해부터 3년간 총 사업비 1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용 대량 배양 장비와 시제품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 제품화 공정개발 사업화 지원, 상용화를 위한 안전성 평가와 인허가 등 기업 지원을 추진합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세포 배양식품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돼 관련 기업의 실증 연구, 원천기술 고도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구 군부대 이전지가 오는 6일 발표됩니다. 군부대 이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4일 예비 후보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영천시, 상주시 등 3곳에 대해 사업비와 사업 절차 용이성 등 사업성과 군 선호도 등 수용성을 중심으로 최종 평가했습니다. 대구시는 평가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이전지를 확정해 오는 6일 발표할 방침입니다. 지난 1월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 3곳을 발표하자 대구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 예비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구시장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대구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부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로 조사를 했고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점이 있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용선 경북도 의원은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특화단지 신청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치밀한 전략과 추진 계획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력 생산은 경북이 하고 혜택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불공정한 구조를 끝내야 한다면서 경북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광역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이 최근 열린 안동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 사업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안동시가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손 의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특구에서 총 61.95kg의 CBD 아이솔레이트가 생산됐는데 이는 애초 목표인 연 100kg 생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예산도 당초 380억 원에서 464억 원으로 올렸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100kg이라는 수치는 2020년 특구 사업 계획 수립 중 논의된 수치일 뿐 실제 사업 계획상 CBD 생산 목표는 49kg이라고 해명했고 지난 4년간 특구 기업들의 실제 CBD 아이솔레이트 생산량은 61.95kg으로 목표 대비 126%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또 의료용 햄프에 대한 규제 완화가 특구 초기 예상과 달리 크게 지연되면서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시설을 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곧 가시적 성과가 나올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주에서 개최 중인 에이펙 고위관리회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도는 이달 9일까지 회의장과 주요 숙박시설 5곳에 식음료 검사관을 상시 배치해 식재료 검수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합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신속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도는 남은 회의 기간 참석자들이 식품 안전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회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의 하나로 장난감 도서관을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장난감 도서관은 안동, 예천, 경주 등 17개 시군 26곳으로 올해는 영천, 경산, 포항 등 3곳에 추가 설치해 29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도내 장난감 도서관은 2024년 기준으로 회원수 19,300여 명, 월평균 이용 횟수 18,000여 회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복합 놀이학습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이달부터 진행되는 읍성 생생나들이 등 3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국가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포문을 엽니다. 읍성 생생나들이는 경주 읍성을 돌며 문화유산과 지역사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까지 14회 운영됩니다. 또 지역의 유적지를 답사하며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와 가치를 알아보는 운곡서원 탐방과 경주 세계 문화유산 유적지 탐방 등도 진행됩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문화유산 활용 18개 사업에 예산 70억 원을 투입합니다. 대구시가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취약시설 안전을 점검합니다. 지역 내 급경사지, 도로와 옹벽, 건설 공사장, 저수지 등 2,285곳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급경사지의 배수시설과 낙석 방지책 설치, 굴착 중인 건설 공사장의 흙막이 시설 규정 준수 등을 확인합니다. 도로 파임과 산사태 우려 지역도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중점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시설물은 중점 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 엄마품 돌봄 유치원을 지난해보다 4곳 늘어난 143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엄마품 돌봄 유치원은 맞벌이 가족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아침형 돌봄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저녁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수요자 상황에 따라 아침형과 저녁형 돌봄을 제공하는 연계형 돌봄도 운영됩니다. 지난해 엄마품 돌봄 유치원에 참여한 유아는 일일 평균 1,836명으로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8.1%가 돌봄 활동과 환경에 만족하고 양육 부담이 경감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